너무나 엉터리로 됐다.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국가에 그런 후유증을 남기는 정책이다. 왜냐하면 이게 뭐 5년 정도 해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다. 이랬을 때 거의 복귀가 불가능한 산업이다. 세 번째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다. 모든 국민, 정말 갓난 아기부터 우리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고 모든 산업이 다 해당되고 구석구석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가 이 정책의 그 타겟이 된다. 이런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우선 먼저 이 탈원전 정책이 법을 4가지나 어기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원자력진흥법. 우리 대한민국에는 원자력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시킨다 하는 그런 법입니다. 근데 그 법을 그대로 나눠채로 탈원전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다른 나라,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했지만 그 나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원자력진흥법을 바꿨습니다. 이걸 개정해서 했는데 우리는 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또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는 그런 뭐 원자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의 그 전력 정책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이런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 추진 과정과 절차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법도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법이라는 것도 또 무시했어요. 근데 에너지법에서는 이 원자력 정책에 관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또 하지를 않았어요. 그리고 또 전기사업법,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사업법도 또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전기사업법에서는 이 전력 수급의 가장 기본 원칙이 그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경제성도 확보해야 되고 물론 환경 친화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법을 다 무시하고 그냥 국무회의에서 그것도 이 문건도 없어요. 그 구두로 심의를 해가지고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바로 이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뭐 저거는 그냥 세워놨죠. 그러다 보니까 그 3개월 세우고 공론화위원회에 거의 다 일반 국민이 들어오셨지만 거기서도 엄청나게 그 이거 주장하는 그런 이제 운동가들이 막 얘기를 뭐 엄청난 그런 그 설득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원전 전문가들도 가서 강의를 했죠. 땅 국민들이 처음 그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 많은 그 참여자들이 그 탈원전에 더 가까운 그게 더 다수를 차지했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결론을 그 신고리 오류코기를 건설을 재개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냈거든요. 그런데 그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출범할 때는 그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는 오로지 신고리 오류코기의 건설 재개 여부만을 결정하는 위원회다.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마지막 설문조사를 하면서 끝에다가 원전을 계속 하는 게 뭐 옳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를 설문 2개인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 문항도 아주 교묘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다. 이런 그 설문의 그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을 재개하되 탈원전을 하겠다.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을 뿐더러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를 다 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국론이 분열되는 이걸 자초한 거죠. 왜냐하면 의견 수렴 과정과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더라면 설령 반대하는 국민이 뭐 몇 퍼센트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다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 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법적인 것조차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이제 막 고소 고발하고 시민단체들 뭐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무수한 고소 고발 건도 지금 다 걸쳐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정책이
완전히 국민을 분열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렇게 확대 증폭되는 이런 결론을 낳은 것이 되죠. 그리고 이 전기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정책인데 이게 이렇게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거, 이거 자체가 저는 너무나 그 국가를 위해서 소모적인 그런 방법이다.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. 이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한 결과 이 독일 거를, 왜냐하면 독일이 2001년부터 신재생을 이제 확대하기 시작을 했고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탈원전을 결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총 합하면 한 20년간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10년간의 그 탈원전 정책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20년의 동안에 그 신재생 에너지의 좋은 점, 나쁜 점이 독일의 사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다. 현실에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.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